직류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회로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불변한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회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접해봤겠지만 정확하게 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류는 기호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 I의 정의는 단위 시간이란 말은 1초를 얘기합니다. 1초당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전하량. 그러면 I는 식으로 쓰면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면을 몇 쿨롬의 전하가 통과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 델타 T라고 쓰면 비교적 어떤 시간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초에서부터 2초 사이에, 또는 1초에서부터 3초 사이에 전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평균 전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I는 매우 짧은 시간 dq dt 이렇게 쓰면 얘는 순간 전류예요. 예를 들면 1초일 때 전류가 얼마냐, 2초일 때 전류가 얼마냐, 특정한 어떤 시간을 딱 주고, 시각을 주고, 1초인 순간 그때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비슷한 개념이 언제 있었냐면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 이야기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그래프는 세로축을 전하량을 주고, 이제 가로축이 시간인 경우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이고, 0에서 1초 동안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봤더니 1쿨롬이에요. 1쿨롬. 근데 0에서 2초 동안 통과한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봤더니 8쿨롬입니다. 8쿨롬. 그러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평균 전류는 얼마냐 물어보면, 시간 I는 델타 T 분의 델타 Q인데, 시간 얼마? 1초가 흐르는 동안 몇 쿨롬이 지나간 거예요? 1초일 때 1쿨롬, 2초일 때 8쿨롬이니까 총 그 사이에는 7쿨롬의 전하가 어떤 면을 통과했죠. 그러면 얘는 7쿨롬 per second이 됩니다. 즉 I의 단위는 쿨롬 per second인데 1초당 7쿨롬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쿨롬 per second인데 식을 보면 얘는 우리가 가장 표준 단위로서 뭘 쓰냐면 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 됐어요. 금방 구한 건 뭐냐면 평균 전류였어요. 1에서 2초 사이. 근데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2초인 순간에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1초인 순간에 전류는 얼마냐, 그럼 물어보면 얘 1초인 순간에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그럼 1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전류는 뭐에 해당하냐면 1에서 2초 사이를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에서 어떤 그래프 분석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전류가 주어지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그 면을 통과한 전하가 몇 쿨롬이냐, 이것도 구할 수 있죠. I라는 게 1초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니까 시간을 곱해버리면 총 통과한 전하량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래프는 만약에
가로축이 i, 세로축이 i, 가로축이 시간 t가 된다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 1, 예를 들어 1A, 2A다. 그러면 1초에서 2초 동안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얼마냐 물어보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프 면적의 의미가 I 델타 t가 되니까 세로축 곱하기 가로축 변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델타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전기회로가 있어요. 그럴 때 A의 어떤 전위를 그냥 임의로 V0로 둡시다. 접지를 했다면 그냥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전위가 높아지죠. 얼마만큼? 전지의 전압만큼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쭉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전지를 통과하는 동안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등전이니까 이렇게 전위가 일정하죠. 그리고 저항을 지나는 동안 IR만큼 전위가 줄어서 이제 원래 전위 D하고 A하고는 등전이니까 같은 전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 그림을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사실은 여기하고 요 지점도 그냥 도선이기 때문에 전위가 같아야 되는데 그냥 전지 끝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릴까요? 이렇게 좀 그림이 애매한데 어쨌든 전위가 높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지에 마이너스 극이 여기 있고 그냥 플러스 극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지를 통과하는 동안 일정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극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됐습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전기회로가 있어요. 그럴 때 A의 어떤 전위를 그냥 임의로 V0로 둡시다. 접지를 했다면 그냥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전위가 높아지죠. 얼마만큼? 전지의 전압만큼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쭉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전지를 통과하는 동안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등전이니까 이렇게 전위가 일정하죠. 그리고 저항을 지나는 동안 IR만큼 전위가 줄어서 이제 원래 전위 D하고 A하고는 등전이니까 같은 전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 그림을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사실은 여기하고 요 지점도 그냥 도선이기 때문에 전위가 같아야 되는데 그냥 전지 끝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릴까요? 이렇게 좀 그림이 애매한데 어쨌든 전위가 높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지에 마이너스 극이 여기 있고 그냥 플러스 극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지를 통과하는 동안 일정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극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자, 됐습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 방향으로 이제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전위가 낮아지죠. 그러면 C가 전위가 높고 D가 전위가 더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항상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플러스 실제로 이동하는 거 전자지만 플러스 전하가 전위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 축전기와 마찬가지로 합성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을 이제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합니다. 전류가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이 흐르는 길이 하나라면 호수의 각 부분에 흐르는 어떤 물의 지나가는 각 부분을 지나가는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물의 양은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이 하나니까 물줄기가 뭐 길이 하나니까 나눠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전류가 동일한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전위가 V만큼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A에서 B로 가는 동안 IR1만큼 낮아지고 B에서 C로 가는 동안 IR2만큼 낮아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면 그 전위차가 원래 높이대로 원래 전위대로 내려왔으니까 C하고 요 A하고 C는 전위가 같으니까 얘는 0이라고 둘 수 있겠죠. 따라서 V는 I R1 더하기 R2 그럼 얘는 마치 어떤 놈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V가 있을 때 REQ I 그러니까 V를 걸어줬을 때 동일한 I가 흐르게 하는 하나의 저항은 그냥 단순히 둘을 더한 놈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직렬일 때는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A에서 B로 갈 때 IR1만큼 B에서 C로 갈 때 IR2만큼 전위차가 나게 되기 때문에 I는 같지만 R1이나 R2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죠. 그래서 V1은 IR1, V2는 IR2라는 관계를 알고 있고 직렬일 때는 단순히 두 저항을 더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번에는 자 먼저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보게 되면 A, B, C는 도선에 저항이 없다면 이게 다 등전이죠. 그 다음에 D, F, E 부분도 다 등전입니다. 각각 A, B, C가 등전이고 D, E, F가 등전입니다. 이렇게가 자 그러면 B하고 D에서의 전위차하고 C하고 D에서의 전위차가 서로 같겠죠. 그리고 A하고 F 사이의 전위차도 같을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전위차는 다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V라는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자 전류는 이렇게 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자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의 흐름처럼 자 전하가 양쪽 모두로 갈 수 없으니까 일부가 나뉩니다. 그죠? 전하가 각각에 흐르는 전하가 각각의 어떤 도선으로 가게 되는 전하의 양이 원래의 이 도선을 흐르는 전류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전류들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I는 I1 더하기 I2라는 이 식이 하나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는 I1 밑에는 I2라고 하면 I1 R1이 V, I2 R2가 V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I1은 이런 식, I2는 이런 식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넣으면 자, 어떤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REQ, 즉 무슨 말이냐면 V를 걸어줬을 때 I가 흐르게 만드는 동일한 저항에 해당하는 REQ 등가 저항은 뭐냐? 그럼 I는 R분의 V니까 하나의 저항 REQ를 쓰고 REQ 등가 저항이에요. 합성저항을 REQ라고 쓰겠습니다. 자, REQ분의 V가 자, 이건 얘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가 I1이 R1분의 V, 여기서 보듯이 I2가 R2분의 V니까 여기 넣어서 여기 V가 빠졌네요. 그죠? V가 동일하니까 다 날리게 되면 병렬인 경우는 합성저항, 등가저항이 이렇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REQ분의 1 해서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전지에 전압이 주어졌고 각 저항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뭘 알아야 되냐면 R1,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B, 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쵸, 각각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런 경우에 각 저항에 흐르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R1, 자,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R2와 R3의 합성 전기 용량을 R 다시로 가겠습니다. R 다시, R 프라임 이렇게 하면 R 병렬이니까 R 프라임 분의 1 이코르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더하기 R3의 6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R'이 2oh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가 V가 얼마입니까? 12V인데 자, 여기는 몇 옴? 4옴. 그리고 여기는 2ohm이죠. 2ohm이니까 전체 직렬로 연결된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6ohm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는 R분의 V 6분의 12에서 2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쪽에 얼마의 전압이 걸려요? 그쵸, IR 8V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V. 그리고 두 번째도 8V가 걸린다는 것은 8V가 아니라 두 번째는 2는 4. 이쪽엔 이 저항에는 4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지금 보면 12V가 각각에 나뉘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 더하기 4 하면 12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도 얼마의 전압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이 걸리죠. 4V, 4V, 8V 걸립니다. I1은 그냥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A라고 볼 수 있죠. 그럼 I1은 2A인 걸 당연히 처음부터 알 수 있고, 자, I2는 지금 보면 R2가 3이고 R3가 6이죠. 그러면 I2는 R분의 V 하면 3분의 4, I2는 3분의 4 암페어인 걸 알 수 있고, I3는 얼마입니까?
6분의 4니까 아니네 R 6분의 4 R분의 V니까 3분의 2 암페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자, I1이 이 두 쪽으로 나뉘니까 I1은 I2 더하기 I3라는 식이 성립해야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면 I1과 같은 2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결된 경우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죠. 그럼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로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전류는 항상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전위가 높은지를 알고 싶으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전위가 높은지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 A하고 A-하고 등전이 B하고 B-가 등전입니다. 자, 그럼 B로부터 시작하다 보면 B-로부터 시작하면 B-의 전위를 B-로 해봅시다. 그러면 B2를 지나는 동안 자, 항상 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갈 때 전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전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V2를 이동하는 동안 전위가 이만큼 낮아집니다. 이만큼 낮아지고 그 다음에 V1을 통과하는 동안 10V만큼 전위가 높아져요. 그러면 그게 VA 지점의 전위죠. 그러면 VB 더하기 8을 해야 VA-가 되죠. 그러면 A-의 지점의 전위가 B-의 전위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A가 B보다 높으니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려면 A가 B보다 8V만큼 전위가 높으니까 이 저항 사이에는 얼마만큼이 8V의 전위차 걸리는 것과 똑같죠. 따라서 I는 R이 얼마예요? 지금 문제에서 4옴 4분의 8V니까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도 되냐면 자, 얘를 자, 금방 한 것처럼 여기 A, B가 있다면 얘를 조금 그림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V2 이렇게 해보면 V1이죠. 그러면 V1은 이쪽으로 얼마만큼? 10V 그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2는 이쪽으로 2V의 어떤 전위를 주는 거니까 이 둘을 묶어서 어느 쪽으로? 8V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 8V만큼 전위를 높여주는 전지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회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저항과 전지의 연결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전류나 전압이 계산이 앞에서 한 것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제 키로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이제 기본 아주 쉬운 기본 법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접합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런 접합점이 있을 때 회로의 한 접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나가는 전류의 양하고 같다. 이렇게 들어온 만큼 나간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전하가 어떤 면을 이 P를 통과하면 그만큼이 또 나가야 줘야 되잖아요. 여기 쌓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폐회로의 한 접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그 접합점을 나가는 전류의 양하고 같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P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전류의 방향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간주하고 문제를 풀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I1, I2, 뭐 I3, I4, I5를 구했더니 뭐 이 I에 이 중에 마이너스 보호를 가지는 전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보호.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온 그 전류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3를 내가 현재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I3를 구했더니 I3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I3는 내가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키로이호프 제2법칙입니다. 자, 폐회로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임의의 닫힌 회로, 폐회로에서 회로 내 모든 전이차의 합은 0이다. 자, 폐회로는 내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의 폐회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폐회로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하나의 폐회로로 잡아도 돼요. 이렇게 요거를 하나의 폐회로로 잡아도 됩니다. 또 아니면 요렇게 폐회로를 잡아서 얘가 마치 하나의 회로인 것처럼 요렇게 잡아도 돼요. 또는 어떻게 잡아도 되냐면 요런 식으로 폐회로를 하나 잡아도 됩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폐회를 잡을 수 있는데 어떤 걸 잡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한 2개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이제 접합적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회로에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어느 방향 흐르는지는 막상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아무데나 내가 일단 잡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를 I1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접합점이죠. 그럼 이 I1이 나뉠 거예요. 어떻게 나뉠 거라고 나는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방향 이렇게 I2가 흐르고 이쪽으로는 I3가 흘러서 다시 여기에서 만나서 여기는 I1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I1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내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식이 하나 성립을 하죠.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I1하고 I2하고 I3를 더한 게 같더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지 않고 나는 모르지만 얘를 I2가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간주를 하면 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는 그냥 식을 I1하고 I2가 합해서 I3가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우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이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산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나는 일단 그렇게 세우지 않고 I2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간주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폐회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요 폐회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결정해야 될 건 내가 폐회로를 폐회로 내에서 이제 이 폐회로 법칙을 쓰기 위해서 돌린다는 표현을 쓸게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제 한번 경로를 쭉 따라갈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경우 어느 경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나는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면 이렇게 일단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출발을 편의상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자 B 한 바퀴 완전 돌릴 거예요. B로 갑니다. 지금 반시계 방향 돌릴 거죠. A에서 B로 갈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전위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죠. V2 그죠? V2만큼 높아집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은 등전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으로 가니까 전위가 낮아지죠. 자, 얼마만큼 낮아져요? R3 곱한 만큼 전위가 이제 여기를 C라고 하면 C에서 D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를 E라고 합시다.
E에서 A로 가는 동안 E에서 A로 가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위가 높아지죠. 앞에서 했죠. 전류 방향으로 이동하면 저항을 전위가 낮아지고 반대 방향 이동하면 전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I2 R2. 그런데 이거를 자 원래 A 지점까지 원래 지점까지 왔죠. A에서 출발해서 높아지고 그 다음에 I3 R3만큼 낮아지고 다시 높아져서 원래 자리로 왔죠. 이건 등전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A에서 E로 가는 동안 전위차가 낮아지죠. 전위가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I2 R2만큼 그죠? 그리고 E에서 여기 등전이고 D에서 C만큼 올 때 전위가 D에서 C로 갈 때는 높아지죠. 플러스 I3 R3 그 다음에 자 등전이고 B에서 A로 다시 갈 때는 원래 A로 갈 때는 전지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전위가 낮아지죠. V2만큼 이렇게 다 됐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이 둘은 어때요? 식이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얻은 거예요. 요 식 하나, 그 다음에 요 식 하나.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경로에 대해서도 폐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폐회로를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거를 하나의 어떤 폐회로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닫힌 회로가 되죠. 그러면 전류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I1이 흐르겠죠. 그리고 R3에는 I3가 흐를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금방 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뭐 아무 위치나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 어느 방향으로 돌릴까요? 상관이 없죠. 아무데나 돌려도.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돌릴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R1을 통과할 때는 자 전류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전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죠. 그러면 전위는 높아집니다. 그죠? I1 R1만큼 전위 차이가 나고 쭉 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왔죠.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거슬러 올라가죠. 이때는 전위가 낮아지죠. 마이너스 V1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오니까 전류가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는 전위가 높아집니다. 플러스 I1 R4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다시 이렇게 오와서 오면 R3를 지나야 되는데 I3를 또 거슬러 나가네요. 그러면 역시나 전위가 높아지죠. I3 R3에서 원래 지점으로 왔으니까 0이 됩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얻었고 이식, 이식, 이식입니다. 숫자가 주어진다면 계산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폐로 하나 이 정도만 해도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가 I1, I2, I3고 그 다음에 식이 3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더 폐로를 하나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잡은 게 요렇게 한번 폐회로를 잡아 보겠습니다. 요렇게 잡아서 폐회로를 잡아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또 출발을 어디서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자 역시나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번에는 뭐 아무데나 돌려도 되는데 한번 오랜만에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냥 자 시계방 돌리면 I1, R1 자 요쪽입니다. 어딥니까? 요쪽 지나갈 때 전위가 낮아지죠. 마이너스 I1, R1 전류 방향으로 내려가면 전위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갈 때 전위가 높아지니까 일로 갈 때는 전위가 V2만큼 낮아집니다. 그리고 R2를 지나갈 때 R2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제 간주를 했죠. 그러면 전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류 방향으로 지금 이 경로를 잡았으니까 낮아지겠죠. 마이너스 I2 R2 이렇게 쭉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에 또 I1 R4를 이제 지나가는데 전류가 왼쪽 방향이죠. 회로 방향하고 회로 이제 경로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전위가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I1 R 이제 4만큼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전위가 다시 플러스 V 1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는 등전이니까 원래 위치대로 왔죠. 이게 0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페로 법칙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제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들을 푸는 거를 직접 봐야 감이 아마 여러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을 때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전류를 제 마음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전류가 I1 흐르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I2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I3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죠? I1이 I2하고 I3를 더한 거하고 같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보면 R1에는 이쪽 방향으로 I3의 전류가 흐르고 자 R2에는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I2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자 페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페로를 잡아 보면 먼저 어떻게 잡겠냐면 가장 간단하게 요렇게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요렇게 페로를 하나 잡아 보면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여기 출발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경로를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전위가 어떻게 돼요? 5V만큼 높아지죠. 그래서 플러스 5.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은 상관이 없고 이쪽은 상관이 없고 자 이쪽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는데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를 잡아서 가고 있죠. 그럼 전위는 높아집니다. 얼마만큼? 더하기 100I3만큼. 전위 차이는 전지나 저항같이 어떤 회로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 때만 변하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I3는 바로 구해지네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0분의 1A가 됩니다. I3는 마이너스 20분의 1A. 그 다음에 또 회로를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크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도 하나 잡을 수 있죠. 요렇게 회로를 요렇게도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 반시계 방향 돌릴 때 요렇게 오는 동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위가 6만큼 높아지죠. 그 다음에 쭉 따라와서 이렇게 와서 전지를 이제 만나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전류는 왼쪽 근데 나는 지금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렇게 돌릴 거니까 경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6 여기 6 이렇게 됐고 6만큼 올라갔고 이렇게 갈 때 지금 전류가 왼쪽인데 전류를 거슬러 가는 어떤 경로니까 100 I3만큼 IR만큼 전위가 높아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전위가 4V만큼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내가 아까 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마이너스 IR 30 I2만큼 뭐가 전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오면 얘도 0이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00i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30i2 얘를 넘기면 30i2는 이쪽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i2는 마이너스 10분의 1 암페어가 됩니다. 지금 구해보니까 i2하고 i3가 다 어떤 방향이 나와요? 어떤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면 원래 내가 설정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랍니다. i2는 내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이쪽이 아니라 어느 방향요? 이렇게 흐르는 거고 i3도 어떻게 해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i2하고 i3하고 더하면 i1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분의 3A가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죠. 그럼 내가 i1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i1이 와서 i2, i3로 나뉘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설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처음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몰라요. 그래서 임의로 잡고 이 접합적 법칙이 성립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 나온 값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원래 방향 잡았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해주면 되죠. 자, 다음에 한 문제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해서 직접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봤을 때 이 회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I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I가 이렇게 와서 나는 일단 이 I라는 전류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를 I1 그러면은 2옴에도 I1의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4옴에는 이쪽을 I2라고 하겠습니다. I2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접합점 법칙에 의해서 I는 I1과 I2를 더한 거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4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1에서 I3를 뺀 만큼 여기로 가니까 I1 빼기 I3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건 I3가 이렇게 와서 I2하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I2 더하기 I3로 바로 쓰면 되죠. 그리고 I2 더하기 I3가 여기 오고 I1 빼기 I3가 여기서 와서 만나니까 합쳐져서 이쪽으로 오는데 얘는 얘랑 더해지는 거니까 I2 더하기 I3인데 그건 곧 이렇게 와보면 이쪽으로 쭉 와보면 하나에 같이 내려오니까 나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I2 더하기 I3가 곧 I라는 결론과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회로를 잡아서 폐회로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전지로부터 요런 회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회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플러스 1.5만큼 전위가 높아지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쪽은 쭉 다 등전이고, 그죠? 등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갈 때 전위가 전류 방향이죠. 지금 내가 시계 방향을 지금 돌고 있으니까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뭐예요? 전위가 낮아진다 그랬죠. 마이너스 2i1.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3을 지나갈 때는 i1 마이너스 i3 곱하기 4를 곱했는데 그만큼 전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오면 얘가 원래 위치로 오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i1 그죠? 더하기 4i3가 마이너스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구했고 지금 우리가 식을 이거 하나 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걸 구하려면 지금 구하려고 하면 i1, i2, i3 지금 전류가 3개죠. 그럼 식이 3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를 더 이제 잡으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해를 한번 잡아볼까요?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4가 포함되는 4가 아니라 2가 포함되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패를 이렇게 잡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 1.5 그죠? 그리고 쭉 가서 이렇게 올 때 i2 이렇게 지나가죠. 마이너스 4i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i2 더하기 i3 쭉쭉쭉쭉쭉 그러면 얘가 0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 마이너스 6 i2 마이너스 2 i3가 0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i도 주어진 값이 아니네요. 그럼 식이 4개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또 정리를 하면 6i2 더하기 2i3가 1.5인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식이 3개가 나왔죠 지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회로를 잡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보면 자, 어디서부터 제가 A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2i1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전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경로를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i3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전류는 오른쪽인데 나는 경로가 전류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플러스 4i2 해서 원래대로 들어왔죠. 그럼 얘가 0입니다. 어떤 식이 쓰냐면 i1 더하기 i3 빼기 2i2가 0이라는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애를 이제 풀면 됩니다. 식이 4개, 미지수가 4개니까 그러면 여기서 i3는 2i2 마이너스 i1이고 자, 이 i3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위에 있는 이 1번식은 정리하면 요렇게 되고 아래에 있는 요 2번식은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5를 곱해서 이 40을 이거를 정리하면 얘는 여기다가 먼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0 i1 더하기 40 i2가 마이너스 7.5가 되고, 밑에 두 번째 식에는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 i1 더하기 40 i2 이퀄 6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42 i1 이퀄 마이너스 13.5가 되죠. 그러면 따라서 i1은 42분의 13.5 암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3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4.5, 밑에는 14 이렇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연립해서 풀어보면 i2는 42분의 9A가 나와서 3으로 나누면 14분의 3A 되고, 따라서 i는 이 두 개를 더한 14분의 7.5A, 그리고 i3는 어디 넣으면 돼요? 이 두 식을 아까 보았던 요 식에다 넣으면 i2를 2배 한 다음에 그럼 14분의 6에서 빼기 뭐 해주면 됩니까? i1 14분의 4.5를 해주면 14분의 1.5 암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좀 계산이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요 식에다 한번 넣어 볼까요? 6i2니까 14분의 3에다 6을 하니까 6, 3, 18 더하기 2i3 그럼 14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4분의 21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1.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구한 전류들의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없죠.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2는 이쪽 방향 이렇게, i1은 이쪽 방향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두 개 더하면 되고, 4옴에 흐르는 전류 이 두 개 1에서 3을 빼면 되니까 뭐 각각 계산해 보면 되겠고요. 지금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왔다는 것은 원래 처음 설정했던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맞다는 뜻. 지금 문제는 전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i1, i2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기가 굉장히 편한데, 사실 다른 쪽에 전지가 있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설정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 경로를 잡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야 될 거는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하면서 각 부분의 전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입니다.